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업데이트 관련된 소식이죠. 근데 오늘은 약간 좀 디스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거의 뭐 지금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뭐 이런 버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오토파일럿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전 영상이 24.8 버전, 이게 추석 전후로 그렇게 배포가 됐던 업데이트인데 이거 진짜 좋다라고 칭찬드리고, 바로 직전 영상이 28.1 버전이죠.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어떤 게 추가됐냐? 바로 이제 뭐 이런 루트들이 추가가 됐고, 이건 근데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됐고, 시어터 모드, 네, 이게 추가가 됐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렸죠.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오토파일럿이 바보가 된 줄 몰랐지. 아니,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나?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커뮤니티 보시면은 이번 업데이트 진짜 이상하다, 오토파일럿이 바보가 된 것 같다, 이거 차선 변경 되게 못한다. 제가 진짜 이번에 고속도로를 굉장히 많이 운용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원래부터 오토파일럿에 저 같은 경우 FSD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동 차선 변경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깜빡이를 키면은 좌측으로 가고, 우측 깜빡이를 키면 우측으로 가는 거. 이게 24.8 버전 때도 고속도로를 많이 운영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28.1 버전부터 자동 차선 변경이 진짜 멍청해졌어요. 진짜 멍청해져가지고 차선 변경을 하는데 갑자기 얘가 차도 없는데 눈치를 봤다가 갑자기 원래 차선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좌측으로 깜빡이 켜서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차선 중간쯤 걸쳐서 얘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느낌? 그런 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을 하고, 이게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팬텀 브레이킹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전. 특히 제가 팬텀 브레이크가 무조건 걸리는 구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안산 IC, 그리고 두 번째 제3경인에서 월곶인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전쯤에 한 번 더 걸립니다. 이게 테슬라 비전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레이더 간섭 때문에 이렇게 팬텀 브레이킹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비게이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비전인데 비전인데 나오잖아. 일단은 거기야 뭐 원래 그렇다 쳐도 이 자동차선 변경 이거는 진짜 못 쓸 정도로 좀 오버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잘 썼는데 이제는 좀 쓰기 좀 불편해지는 걸 느낄 정도. 게다가 뭔가 오고 가는 것도 뭔가 좀 오토파일럿이 말타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 느낌? 24.8 버전 안 되는데 28.1 버전, 2 버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28 버전 배포가 언제부턴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단됐어요, 배포가. 어떤 분이 테코에다 물어보니까 28 버전은 문제가 있어서 회수를 했고 나중에 개선된 버전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이래서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저같이 뭔가 빠른 거를 받아들이고 그게 버그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메뉴 가가지고 우선 업데이트로 계속 이렇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단점, 저 같은 사단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어떻게 좀 검수가 안 됐을까요? 아무리 이게 우선 업데이트 좀 베타 개념이라고 하지만 약간 좀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 OTA가 좋다라고, 좋은 거는 맞는데 좀 참 갸우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100만 대 리콜도 뭐 OTA로 하는 거는 뭐 좋은 거지만 가장 베스트는 OTA로 이런 거를 개선 안 해도 처음부터 잘 만드는 거. 테슬라가 앞으로 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이 또 테슬라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든 일단은 질러놓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커버 치는 그런 방식이라면, 기존 내연차는 완벽히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라 좀 늦어질 수밖에 없죠. 반면 테슬라는 빠르고. 그래서 이런 단점들 우선 업데이트를 저처럼 하게 되면은 느끼실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시드를 못 치겠어요. 이런 불편한 점도 있다. 테슬라 OTA 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단점들도 있다라는 거 좀 이번 기회에 좀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바로 202.36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두 번째 메이저 업데이트죠. 이 두 번째 줄이 바뀐 거니까 어떤 것이 업데이트가 되었냐. 일단 첫 번째로 뭐 오토파일럿 같은 거는 돼야 돼요. 이거 지금 돼야 됩니다. 업데이트 뿌렸다가 회수할 정도면 이거 큰일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업데이트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일단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업데이트, 바로 에너지 앱이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 전비로 운행했을 때 몇 킬로를 갈 수 있어, 이렇게 한 가지.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찍으면은 네가 지금 운행해왔던 그 습관대로라면은 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몇 프로가 남아있어. 그 정도를 봐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계산할 때 이게 은근히 정확했습니다. 고도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갈수록 정확해지는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옵션 제공이라기보다 좀 다양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오너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이야 이게 이렇게 좋았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좀 내비게이션 찍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73%인데 도착하면 64.1% 정도 될 것 같다. 지금 너가 주행하는 습관으로 봤을 때 말이죠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아래 이게 새롭죠. 이거는 뭐 새롭지도 않은데 약간 UI가 바뀌긴 하지만 얘가 좀 굉장히 새롭죠. 운전, 공조, 배터리 컨디셔닝, 고도, 그리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정확히 이거를 가지고 운행해서 보여준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좀 추측을 해보건데, 이 드라이빙으로 쓴 배터리가 몇 프로인지, 그리고 이 공조로 날아간 게 몇 프로인지, 배터리 컨디셔닝을 쓰는데 몇 프로인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무엇이 장점이 있냐? 목적지를 찍고 운행을 하는데 공조가 기존에 막 0.0% 이렇게, 이게 바로 표준인데 갑자기 예상보다 막 공조를 더 쓰게 돼. 그러면 얘가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 공조로 인해서 추가되는 배터리 소모량. 그래서 운전은 이걸 보면서 내가 예상하는 이 퍼센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공조를 좀 관리를 해야 되나? 내가 공조를 좀 세게 쓰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면 이 고도도 테슬라가 다 예측해가지고 보여주지만 이게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왜냐면은 이게 가속을 할 때, 평지에서 가속을 할 때와 올라갈 때 가속하는 거,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가속하는 게 이 배터리 소모량이 정말 천지 차이가 납니다. 악셀 밟아보시면은 테슬라 그래프 띄워주니까 그거 아실 거예요. 네가 평소에 이 습관대로 고도로 올라갔으면은 이게 0.0%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건데, 네가 좀 뭔가 봤을 때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악셀을 밟은 것 같아. 그러면은 얘가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운전자는 내가 좀 올라갈 때 좀 배터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좀 속도를 좀 평속에 좀 비슷하게 맞춰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터리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뭐 배터리 컨디셔닝 같은 거, 프리 컨디셔닝을 갑자기 예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정지로 찍어 놓으면은 얘 비율이 다시 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테슬라가 올해 뭐 다른 유튜버분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영상 올리셨는데, 예정지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 잔량을 체크하는데 정말 그 어떤 다른 브랜드보다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여기서 가는데 여기 찍혀있는 배터리 키로수 깎인 거 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찰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유튜버보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제공해 주려는 이 테슬라가 좀 더 저는 정확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물론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앱을 통해 가지고 공조로 몇 프로를 썼는지, 운행시 몇 프로를 썼는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예측치까지 확실히 보여주는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을 다음 업데이트 2022.36 버전에 만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뭐 짜잘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차 왼쪽 문이 열려 있으면은 이 알림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주인 차문 안 닫았어, 이런 알림. 근데 이거 원래 해줬던 거 아닌가? 전 해줬던 거 같거든요. 이거 창문이 열려있으면 알림 왔던 것 같은데, 이게 창문이랑 제가 헷갈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소한 창문이 열려있으면 알림 해주는 게 얼마 전 업데이트 때 추가가 됐고, 이 36버전 업데이트 때 추가된 게 차문이 열려있을 때도 알림을 해준다는 거, 이런 게 바로 추가가 됐다는 거죠. 앱을 통해서 이런 알림이 제공이 되고, 그리고 슈퍼차저에 보는 것들이 좀 더 지도상에서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거 보면 어떤 것들이 느껴지세요? 일단은 테슬라는 이 충전과 이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 이쪽에 대해서 이 하드웨어는 이미 뭐 갈 대로 갔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 오너들이 지킬 수 있는 거 좀 지켜주세요, 이런 거를 좀 심어주려고 좀 이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칭찬해 줄 만한 내용이죠. 28.1 버전에 오토파일럿 바보 되는 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참 이러니까 이것도 뭐 나름 매력인 것 같고, 깔 건 까더라도 뭐
다른 뭐 장점도 있고 하니까 제가 계속 뭐 테슬라를 계속 이렇게 뭐 좋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내용 간단하게 공유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인데, 이제 미국에서도요, 이 DC 콤보 어댑터 CCS 타입 1이죠. 이 어댑터를 미국에서도 정식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CCS2 타입으로 이 구멍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쓰는 그 타입과 다르게 7개, 기존에 여기가 7개 박혀있죠.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5개입니다. 네, 7 타입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5 타입이죠. 그 아래에 DC, 그 완소기 위에 5개 구멍 쓰는 거고, DC 직류로 쓰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게 바로 어댑터가 우리나라에 먼저 출시가 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미국에서 출시가 됐다는 것이죠. 이거 출시 소식 말할 거였으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 안 찍었는데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여기 속도 보세요. 최고 속도가 250k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스펙이 나와 있는데 전격으로 500V 300A까지 적혀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350kW급,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짭핏이라고 부르는, 이 핏은 아닌데 이 핏과 뭔가 비슷한 디자인에다가 350kW급 그런 공용 급속 충전기들이 있어요. 여기는 써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써서 물려보면은 그 어떤 테슬라 차량들을 딱 이렇게 어댑터를 통해서 물려봐도 이 전류가 300A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초기에 나왔을 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저 어댑터 썼다가 불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셨고, 저도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했어요. 왜냐면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테슬라 코리아가 이거 인증을 300A로 받았으니까 당연히 300A 이상의 고전류가 흐르면은 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300A로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는 초급속 충전기 아무리 물려봐야 테슬라 모델 3, 모델 Y는 최고 속도가 120kW를 넘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암페어가 300A 최고로 고정이 되어 있고, 전압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SOC가 낮을 때 380V, 390V 이 정도 나올 거니까 그냥 400V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쉽게 400V 곱하기 300A 120kW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가 120kW를 넘기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미국 분들이 직구를 하시죠. 미국에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는 우리나라 EP가 비슷한 350kW급 충전기가 은근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DC 콤보 타입으로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이거를 꽂아 가지고 써봤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류가 300A가 이렇게 고정이, 이 기계가 차단한 게 아니라 차 자체가 300A를 넘지 못하게 차단을 해요. 물려보신 분 아실 거예요. 진짜 300A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상해요. 네, 속도가 180kW, 190kW 육박하게 나옵니다. 이상하죠? 야, 초닉남, 야, 이거 어댑터 300A 최고로 잡아놨다며. 그리고 테슬라 차량들, 특히 모델 3, 모델 Y는 아무리 높아봐야만 390V 막 이렇게 되니까 120kW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미국은 뭐냐? 네, 미국분,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테스트 해보셨는데,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슈퍼차저고, 180kW,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190까지도 올라갑니다, 이게. 보면은, 178kW, 뭐 이렇게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190kW 육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말 즉슨, 전류값이 거의 400A 넘게 나온다는 것인, 450A? 그 정도까지 쏴주는 거를 받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 통해서? 이 DC 콤보 어댑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어댑터가 되게 좀 허접해 보이는데, 이 허접해 보이는 어댑터가 450A, 500A 육박하는 이 전류, 엄청난 전류입니다, 진짜. 사람한테 1A만 흘려도 죽어요, 그냥 사람은. 근데 500A라는 어마어마한 이 전류가 높으면 뭐다? 엄청난 발열이 생깁니다. 그거를 다 커버를 한다는 거죠, 이 어댑터가. 이 어댑터에 꽂히기 전까지의 충전기 포트에는 순행식으로 이런 냉각이 되고,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냉각이 안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와 달리 어떻습니까? 와, 이것도 진짜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제한을 걸어가지고 DC 콤보 어댑터를 300A 이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해놨다. 근데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죠. 왜냐면은 하드웨어 스펙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팔리는 DC 콤보 어댑터에는 그런 차단이 없어요. 대략 250kW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이 조그만한 정말 이 어떻게 그 500A, 600A 육박한 그 전류를 어떻게 이거를 받아먹을까 싶은 이 조그마한 어댑터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스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한이 지금은 우리나라 걸려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제한이 이게 좀 미국과 비슷한 스펙으로 좀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핏이나 이핏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짭핏 같은 곳에 꽂아놓게 되면은 짭핏 같은 경우 최대 400A까지 이렇게 때려줄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지금보다 한 40kW는 높은 한 150, 160kW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뽑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기아의 입김이 워낙 세기 때문에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에 맞는 그런 초급속 충전기들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처럼 400V 시스템도 최적화된 그런 충전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전류를 좀 높게 좀 쏴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이상도 좀 받아먹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여건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제한을 걸었나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별거 없는 게 DC 콤보 어댑터 해가지고 옛날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그 EPT 있지 않습니까? 350kW급 충전기. 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테슬라 많은 유튜버 분께서 많이 좀 지적을 했던 게 이미 350kW급 초급속 충전기조차 이미 제대로 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지언정 왜 이 어댑터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 하고 그런 논리를 펼쳤었죠.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인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50kW급 충전기는 안전인증이 받지 않은 그런 충전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뒤늦게 지금 규제를 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만약에 초급속 충전기 인증이 400kW급까지 풀리게 되면은 테슬라 코리아가 정말 좀 생각이 좀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이 DC 콤보 어댑터의 전격 전류를 다시 인증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정말로. 왜냐면은 이제는 충전기 자체가 안전 인증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충전기에 물리게 되는 어댑터도 자동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쪽이 좀 많이 걸렸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법을 보면은 이 충전기의 이런 규격 자체가 인증을 받게 되면 어댑터도 같이 좀 이렇게 껴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 인증이 200kW에 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0kW급에는 좀 이거는 좀 전류를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을 건 것 같아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그런 규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에 있는 DC 콤보 어댑터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도 500A 육박하게 그렇게 받아 먹는다는 거, 어댑터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 어댑터의 이 성능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 이 SOC 그래프를 보면은 이 분당 SOC거든요. 그러니까 SOC 100%에 도달하는데 어떤 게 가장 빨랐는지 이런 거를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스테이트 오브 차지라는 훌륭한 유튜브분이 그거 조사를 했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V3보다 350kW급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물린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피크는 V3가 더 빨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좀 보다 보면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180kW로 쏘지만 이게 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V3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반해서. 그래서 이거 참 재밌는 결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 이대로 되면은 V3가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댑터를 물려가지고 초급속에 물리니까 심지어 얘는 슈퍼차저 V3보다 충전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네, 보세요. 여기까지 25분까지 충전 잔량 보면은 미세하게 계속 빠릅니다. 초반만 약간 좀 V3가 앞섰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테슬라의 V3가 좀 더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V3도 빨라진다는 얘기 있죠. 그리고 테슬라 V4 만든다는 얘기도 있죠. 아마 V3를 이렇게 제한을 주는 이유가 단순히 열 관리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슈퍼차저 V3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느끼는 건데 V3가 뭐 정말 속도 빠를 때는 정말 팬이 미친 듯이 돕니다. 근데 팬이 잘 안 도는 한 50, 60% 구간 정도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면서
반대로 또 팬이 안 돌아요. 그 말즉슨 좀 팬을 계속 돌리면서 속도를 좀 빨리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자체에서 이 배터리 헬스를 위해서 좀 제한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V3 속도를 늘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이런 안정성 테스트 같은 거 많은 데이터를 얻고 나서 천천히 좀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테슬라의 움직임이 아닌가, 약간 좀 내피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더 제가 확증 편향이 생겼냐면은, 최근에 제가 V3를 물려보니까 최고 속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최고 속도가 250kW, 약간 높은 260kW까지 찍어주는 거, 여러분들 영상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24버전 업데이트 되고 나서 좀 나타나게 된 현상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 V3를 진짜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느낀 건데, 기존의 업데이트 전에는 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250kW를 절대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시죠, 제 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찍었냐면은, 바로 전에 V3 물렸는데 속도가 막 259kW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못 봤나? 이상하다. 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제가 또 슈퍼차저를 이용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꽂아봤거든요. 배터리 퍼센테이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같은 경우 2020 모델 3니까 한 19%, 18% 정도 됩니다. 꽂자마자 제가 좀 본 건데 한번 보세요, 속도. 슈퍼차저는 팍팍 올라가죠. 160 갔다가 바로 170 갔다가 막 이렇게 팍팍 올라갑니다. 분명히 맥스가 기존 같은 경우에는 250kW를 몇 초 동안 찍어주고 이렇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봤을 때 259를 봐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제가 찍은 건데, 보시죠. 속도가 225 찍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20% 향해 가면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진짜 259kW를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앱으로 보면은 더 이거보다 올라가 있죠. 네,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핸드폰 앱으로 보는 속도는 슈퍼차저가 때려주는 속도, 이 차에서 보는 속도는 실제 차가 받아내는 속도. 그래서 핸드폰에서 좀 더 높게 되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차에서 찍은 속도입니다. 259kW를 찍어주고 있죠. 떨어집니다. 58, 56 떨어지겠죠. 근데 안 떨어지고 살짝 올라갑니다. 다시 250치 찍어주죠. 원래는 절대 250kW를 안 찍었는데, 이게 잠수함 패치인지 모르겠는데 최고 속도가 약 10kW 정도 올라갔다. 왜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슈퍼차저 속도를 서서히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좀 올리는 듯한 그런 낌새가 보입니다. 이걸 보고도 뇌피셜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죠? 이거 보니까 확증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 영상입니다. V3 속도가 계속 올라간다, V4도 생긴다고 하니까 좀 이런 게 보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 인프라, 충전 속도를 늘리기 위한 테슬라의 이런 노력 같은 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많이 고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 한편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업데이트, 이거 못 쓰겠어 진짜. 28버전 업데이트 하신 분 진짜 공감하실걸요. 이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니 테슬라 참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갈수록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또 마냥 또 뭐라고 할 수 없고, 아무튼 참 생각해보면 또 이런 브랜드가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모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